저는 그저께 상해 갔다 왔어요. 3박 4일 상해 캠프 갔다 왔어요. 상해 캠프 10년째 하는 거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캠프는 부모들하고 자녀들을 함께 가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갔다 와서 느낀 게, 이제 그 캠프는 저녁 때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요. 그죠? 예, 빡시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들, 자녀들 가서. 부부가 함께 가면 안 되고요. 아버지면 아들, 엄마면 딸. 이렇게. 일단 결혼부터 해. 예, 일단 결혼부터 하고. 예. 근데 이제 저녁 때마다 피드백을 해요. 그럼 첫날 피드백이 제일 힘들어요. 첫날 피드백.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여행 가서 무슨 피드백이. 호텔방에 다 앉아갖고요. 30-40명 앉아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하고 싶은 게, 느낀 게 있으니까 좋고, 어떤 분들은 이거 꼭 얘기해야 되나? 또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자녀와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오고 싶었고요. 오늘 제가 뭔가를 느끼려고 왔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일단 오긴 왔는데요. 쟤 때문에 왔고요. 사실 뭐 저는 중국과 별로 관계도 없고요. 그냥 뭐 잘 이따 가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이번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그분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다는 게 뭐냐면 뭔가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크로스필드라고 시내에서 이렇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뭔가 배우려는 열정을 먼저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는 위험성이나 리스크에 긴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꼭 사고 나요. 그러니 꼭 벌어져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거,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어떻게 2019년 독서를 할 것인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그런 지금 많이 생각하시죠? 2019년 어떻게 독서를 할 것인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감 있는 독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균형감 있는 독서는 어떤 게 균형감 있는 독서냐면, 일이나 자신의 삶과 연관 있는 독서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삶이나 뭐 신앙이나 철학이나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추면 좋겠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연관된 책은 그래도 한 30-4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중에 뭐 앞으로 꾸준히 읽을 책, 그 다음에 뭐 신간 이렇게 딱딱 넣어서 그러면 한 3-3-3 정도 되죠. 그죠? 균형 있는 독서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분야에 관련된 독서 리스트를 먼저 잡으세요. 내가 이쪽 분야를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를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먼저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러면 책을 무작정 다 사줄 필요가 없겠죠. 어떤 책은 빌려도 되는 책이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이북을 좀 자주 보는데, 이북도 요즘은 이렇게 대여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책에 뭐 비용을 많이 쓰는 게 보다도 리스트업을 먼저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주의할 독서가 뭐냐면, 비현실적인 독서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독서가 뭐냐면, 뜬다더라, 뭐 지금 다들 이거 읽는다더라, 이렇게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비현실적 독서는 나하고 연관이 크게 없는데 너무 열심히 파는 독서죠. 블로그 포스팅 할 때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수능 보듯이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낭비돼. 그 독서 목표 잡고 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의 공통점, 책장이 안 넘어가요. 이거는 본인의 독서에 대한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도 잘 안 잡히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 그 뒤에 독서 모임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근데 그 책이 읽고 나면 정말 여운이 많이 남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빨리 끝내놓고, 그런 책들은 다음에 또 보세요. 참 희한한 건 어려운 책은 빨리 끝내고 다음에 보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책이다. 세 번째, 독서를 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독서 시간 어떠세요? 독서하는 시간. 언제 독서하세요? 먼저 잡아놓고, 우리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처럼 독서를 먼저 해야지 라기보다 먼저 독서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하는 공간을 정하세요. 어디서 책 보세요? 책 볼 공간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야.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읽는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면 독서를 안 하는 사람에게 자꾸 독서를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쓸데없는 논쟁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야, 이제 독서 안 하는 분에게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회사 보면 회사에서 다 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갔어요? 책 읽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그리고 뭔가 책을 갖고 얘기하는 분하고는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책을 안 읽는 분을 그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꾸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그분 인생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바뀌어요. 괜히 그분 인생 바뀌려다가 우리 인생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독서에 대한 쓸데없는 논쟁, 왜냐면 독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눈이 아파서 읽어도 소용없고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책 어쩌고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는 뭐 내가 절대 안 보고 나 그런 분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계발서 2권 정도 쏙 쓰고 얘기하라고. 쓰지 않고 그런 거 판단하는 분하고 논쟁하지 않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두 번째예요. 비현실적인 독서하지 마세요. 비현실 독서가 뭐냐면 물론 여기도 이제 저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뭐 연암나비에 저자가 있다라 무조건 다 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 책을 사긴 사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긴 사세요. 그리고 자기가 읽고 부분만 읽으세요. 그리고 두고두고 읽으지 한 번에 정독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저자 특강 같은데 왜 가요? 가는 이유가 책 사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개연성을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저자분들은 저자 특강 때 내가 당신들이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내 책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독서보다 현실적인 독서를 균형감 있게 하되 먼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정하고 하나씩 한 단계 가면은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독서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예.